이 종합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 다 들어야 됩니다라는 컨셉이 사실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 듣는 와중에 무언가 체계적인 어떤 인풋이 들어가 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경제학이 사실 여러분들 초년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전제를 하고, 사실상 작년 말이라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를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들 1차를 잘 치르시고 2차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5과목 또는 3과목이라고 전개를 합시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올해 2차를 치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2차 경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해에 합격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그 해에 설사 조금 미흡했다 하더라도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2차 이후에 자신의 공부 방향이 잡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써봤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시험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앞으로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는다라는 게 2차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데, 무조건 사실 여러분들의 합격 기준 목표는 내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를 하느라고 좀 진이 빠졌을 거란 말이죠. 다른 과목 많이 2차들을 소홀히 하실 거고, 근데 3월 달이 딱 됐습니다. 1차 끝나고 경제학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경제학이 깜깜하면 사실 합격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경제학이 만약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해볼 만하다라는 어떤 자신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채워놔도 3순환 자체를 임하는 그 경제학 시즌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을 임할 때에도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압도해버린다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1년 동안 충실하게 제 말 잘 듣고 중간중간에 숙제 잘하고 관리 잘 받아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리신 분들은 정말 제가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3순환 정말 지금 치열하게 보내세요. 그분들이 올해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 바운더리 내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행정법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국제법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왜? 경제학이 왠지 느낌이 좋으니까. 왜냐면 경제학이 안 되면 다른 게 의욕이 안 생겨요. 내가 올해 한 과목이라도 잘해야지. 어렵습니다. 뭐 논술과 뭐 행정학도 더 잘해보고 싶고 정치학도 그렇고 뭐 국제정치학도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그런 의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재경직렬분들을 제외한 다른 직렬분들은 합격하신 분들도 경제학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궤적에 제대로만 올려버리면은 3년 4년 공부하신 분들하고도 내가 경제학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것이 정말 공부량으로 그만큼 올라오신 분하고 공부량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올리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후자 쪽이 응용 문제 대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내가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빨리 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합격이 여러분들의 그 좀 암묵적인 목표죠. 그죠? 혹시 여기 뭐 3년, 4년 목표로 뭐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뭐 군인도 이제 그거보다 짧아요. 여러분들이 뭐 3년 안에 붙겠다라는 태도보다는 내년에 붙겠다. 그리고 내년에 변수가 생기면은 그간 내가 치열하게 했던 공부를 떠올리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게 맞는 것이지 2년 뒤에 합격을 목표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상 비중이 실질적으로 내년 합격이 목표이라면 그 공부량은 초년에 50%까지 갈 수 없지만 내가 심적인 비중은 사실 50% 이상 넘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학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막 예비순환 거치고 1순환 거치고 2순환이 종료가 돼도 어려운 게 나와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 게 맞지만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어떤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지는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아,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비순환 이후에 까먹었지, 또 경제학은 중요하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겐 제일 관심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하는 거예요. 밤잠 줄이고 하나 더 보고 2개 더 보고 10개 더 보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당연히 좋아요. 보다 보면은 이제 1시간 전에 이해가 안 갔던 것도 1시간 동안 이해를 하다 보니, 노력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고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전제인 건 맞습니다만 이 과목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 경제학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경제학 시즌에 경제학 열심히 하면 행정법, 국제법 시즌에는 그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메인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전략으로 잡을 수 있는 과목을 경제학으로 만들었다면은 하루에 30분씩 또는 1시간씩 조금씩 뭐 잠을 줄인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국제법 뭐 행정법 뭐 이런 수업 들으면서 뭐 조금만 공부하고 막 3시간, 4시간을 1년 내내 경제학만 한다? 그러면 내년에 그 다른 과목 완성을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같은 1시간을 써도 이 1시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모르겠는 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1시간이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노력이 쌓이면은 1년 동안 경제학만 봤을 때에는 굉장한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건상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레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암기로는 커버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빵꾸가 생겨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럼 1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를 받으셔야죠. 그죠? 최근에 관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많이 했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압도적인 어떤 이제 양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지침을 받지 않은 분들이 6시간 공부한 걸 나는 1시간 동안 마무리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관리가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비순환은 힘들었고요. 경제학의 중요성은 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이제 도착점이 이제 관리를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많은 분들에게 요 시즌에는 경제학하고 1, 2순환 사이에는 이거 하세요. 2, 3순환 사이에는 이거 부탁드려요. 3순환 이후에는 다른 과목 할 때 이걸 해주세요. 그거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보통 초반부에는 열의를 올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라는 어떤 이 명분을 달고 주마다 조금 체크를 좀 했더니 확실하게 따라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실력이 상당히 올랐고 그 지속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등을 보면은 상위 레벨이 올라가요. 경제학 상위 레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에서 15등이라는 것은 재경직을 제외하면 내가 거의 1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재경직렬에서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재경직을 제외한 내가 이제 1등 수준에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1년 만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된다면 다른 과목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니 결국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언제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비순환과 1순환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편이에요. 근데 다른 과목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큰 여력이 없어서 이제 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책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1순환, 2순환 사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내가 하루에 30분씩 여력이 있는 날은 1시간, 주말에도 조금 뭐 한두 시간씩 좀 덜 쉬면서 경제학을 치열하게 따라 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2순환 때부터는 제대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2순환 이후의 관리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 기준으로는 2순환 이후에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1차 중심으로 많이 하시면서 그간 해왔던 책들을 그냥 들춰보시기만 하면 돼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들춰보시고 뭐 정리할 거 뭐 정리되었던 거 한번 보고 아주 짧게 해도 3순환 때까지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1순환, 2순환 사이를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 소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1순환도 소화 못하고 1, 2순환을 소화 못하면은 2순환이 보통 11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안 되는 경제학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늦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형 종합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관리를 해준다라는 종합반은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 많은데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종합반은 예를 들어 이제 휴대폰을 수거를 해주고 뭐 출결 체크하고 또 안 되면 전화해서 뭐 협박도 못 해요. 그냥 조심합시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은 내 생활 패턴을 관리하는 거를 관리형 종합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휴대폰을 뺏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책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 관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정이 이제 받아야 되는 진정한 관리는 내가 3시간을 경제학 공부 복습을 써도 그 3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관리받는 그 효율적인 어떤 지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관리예요. 이 부분이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한 35분 되셨는데 무슨 수로 쫓아다니면서 지금 1시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최소한으로 해드릴 수 있는 여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테스트를 드리는 방식이 괜찮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OX 테스트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을 해주면은 개인별로 그 틀린 문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틀린 문항들을 제가 데이터를 뽑아내서 한 1, 2주에 뭐 많으면 길게는 뭐 3주도 가능한데 한 1, 2주에 한 번 정도씩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공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일단은 그 스케줄을 따라오기 위해서라도 내가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정말 그를 위해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2순환이 그 3배 어렵거든요. 1순환보다 3배 어려운데 본인 체감상으로는 난이도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1순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2순환, 3순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순환만 그냥 밟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경제학 센스가 뛰어나신 분들은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고 어릴 때 수학이 싫었고 뭐 재미는 있었지만 싫은 거하고는 별개니까 재밌었지만 싫었고 잘 못했던 약간 센스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제대로 옆에서 정말 그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잘못 갑니다. 그게 돌아오려면은 문제는 내년 시험 합격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측면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경제학 종합반을 운영하자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흔쾌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포부를 갖고 여러분들 그 경제학 종합반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리가 무엇이냐? 관리란 이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가 일주일 동안에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쪼개면은 그 30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30분만 쪼갰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1순환 강의를 이제 끝나는 타이밍에 그때 이런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드려요.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솔직히 여러분 경제학 종합반 관리 받을 필요 없어요. 관리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말 시간을 쪼개서 맥스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준다라는 것만 제대로 해낼 수만 있다라면은 제 경험상 3순환쯤엔 1년 만에 합격권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쾌거를 이뤄내는데 그냥 쾌거가 아니에요. 사례를 뭐 일일이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립외교원 첫 번째 시행이 8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2차가 8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전년도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그러니까 1순환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순환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뭐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씀드린 거 잘 따라오신 분이 그 다음에 8월 달에 합격을 하셨는데 경제학이 93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합격하면은 경제학 80점, 75점 정도예요. 경제학이 90몇 점이 나왔으니 무슨 수로 떨어져요.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나오지 않으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초년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제학이 빠른 속도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다른 과목에도 열의가 좀 떨어지는 분들을 실제로 이제 이기고 올라가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목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년 3순환 때 그래도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험 보시는
뭐 몇천 명들 중에서 여러분들 경제학을 탑 100위 안에 올려놓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든다라는 거. 그게 제 재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재밌으실 거예요. 뭐 마음 같아서 올해 종합반 하시는 분 중에 데려다 놓고 내 말이 맞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데려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포인트들이 쌓였을 때 내년 공부까지도 정말 치열한 1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예비순환은 힘들었죠. 그리고 경제학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그러면 경제학 종합반이 지금 설명회입니다. 경제학 종합반 설명회인데, 그럼 경제학 종합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저를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실강 종합반이 기본입니다. 근데 실강 종합반을 기준으로 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제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 때문에 실강이 약간 걱정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강을 그냥 열어드리면 진도를 맞추질 못해요. 너무 힘들어. 왜냐면 그 이론상으로는 실강 다음날 인강이 끝나요. 왜냐면 오늘 강의는 내일 인강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강의는 다음날 여러분들도 종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험상 너무 밀려요. 막 5일, 일주일 밀려요. 그게 일주일 밀린 게 무슨 큰일이냐 싶은데, 그러면 그 다음 건 더 밀려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관리에서 실강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 내가 당장 나와서 무언가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 전후 복습 예습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강 종합반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는 프라임에서 이제 가장 획기적으로 이제 출발을 시켰던 게 온라인 첨삭반이에요. 이 온라인 첨삭반은 채점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강의 스케줄을 강제로 내가 압박을 가지면서 실강과 똑같이 밀리지 않게 운영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학 종합반은 지금까지는 실강 위주로 진행이 되었지만, 올해는 실강 대신 이 온라인 첨삭반으로 이제 제공을 받으시면서 똑같이 강의는 들으시고 집에서 들으시고 그 모의고사 첨삭을 이 일정 시점에 제출해야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도가 밀리지 않게 만드는 효과. 그래야지 제가 1순환 종료 시점부터 관리가 바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바로 발맞춰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학 종합반은 실강과 온라인 첨삭반이 병행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강을 듣다가 내가 뭐 잠깐 이제 실강이 뭐 여건이 안 돼. 예를 들어 뭐 민방위 훈련이 나왔어. 민방위는 너무 나이 많은 거지. 예비군 훈련이 나왔어. 저 나이 많아서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는 사실 인강으로 얼마든지 대체를 받으면서 정리하실 수도 있고, 근데 종합반의 장점은 이제 실강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뭐 일정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편 전체 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1순환 끝나고 1순환 다 주세요는 좀 이상하고, 1순환 끝나고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의 불확실성 파트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제꼈는데 요거 내가 주말에 좀 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학원 차원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이 강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실강하고 온라인 첨삭반의 그 장단점이, 사실은 인강의 장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첨삭반이라서 경제학 종합반 신청하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이제 제 핸드폰하고 문자로 1대1로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줘서가 아니고 받으시는 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제가 매주 강제적으로 문제 전달하고 답을 받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문제 보내고 문자로 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흥신소를 써가지고 이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서 쫓아가가지고 왜 문자 왜 안 보내요? 라고 하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문자가 오건 메일이 오건 신경 안 쓰고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하면은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반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조금 귀찮게 해도
그렇다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하루에 2~3시간을 요청하진 않을 거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끈기 있게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경제학 종합반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내년에는 이 똑같은 설명회를 하면서 작년 종합반 분들은 뭐 5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경제학 실력이 너무 올랐어요 하면서 더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관리가 된다는 게 올해 좀 차이점이고요. 이제 그 본순환에서는 경제학 종합반하고 일반 단과 수강생하고 차이가 없어요. 강의만 진행하고 예복습 그냥 철저히 하시는 것이고, 본순환 1순환이 끝나고 2순환 사이가 좀 길거든요. 그 사이에 관리가 사실은 이 경제학 종합반의 메인 취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순환 이후부터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할 거니까 그거는 뭐 지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순환쯤 되면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종합반이 이제 운영을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제가 운영을 해왔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오늘 또 설명회를 또 뭐 생중계 또 여기 오신 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그 본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메인은 관리다. 메인은 관리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완성하는 게 이쪽 시장에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점수로 결과를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경작이라는 학문 자체를 내가 뭐 내공을 뭐 깊이 눌러서 어디 유학 준비하시려고 여기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연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내년 시험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남들 합격권보다는 플러스 10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3순환 직전까지는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할 때까지 가면 됩니다. 제 카페에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하니까 이해 이제 시켜드릴 수 있고, 3순환쯤부터는 그간 이해를 못한 거는 할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이 암기를 하는 그 전체 비율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져야겠죠.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뭐 쉬운 것도 잘 풀고 어려운 것도 잘 풀고 요령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자, 학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를 매번 이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제학이 재밌어지는 분들만 들어오긴 해요. 경제 신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경제 신문 읽어서 뭐 어쩌려고요? 경제신문은 재밌어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사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이제 그 배웠던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데, 고시는 그런 공부가 실제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경제학은 아니에요. 고시는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뭐 엄청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재미없는 과목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재미없는 과목이 실제로 나만 재미없을 리가 없고 다 같이 재미가 없을 건데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어떤 인내심과 싸움하시는 분들이 경제학 레벨도 올라가고 합격도 빨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시는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지루하지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진한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제학의 좀 크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암기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암기를 했더니 예시 답안하고 똑같이 답을 쓸 수 있더라. 절대 거기서 끝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완성을 못한 것이고,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려다 보면 초반에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제일 빨라지는 공부가 이해 중심의 공부입니다. 수학을 암기해서 풀 수 있습니까? 경험 있죠? 안 되는 거는 암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벽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경제학 50점만 넘으면 패스페일이 아니고 다른 분들보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암기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우연히 정말 쉽게 나왔을 때는 우연히 좋은 점수 85점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점수가 막 뚝뚝 떨어져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쉬운 문제에서도 85점을 받고 어렵게 나왔을 때에도 정말 운만 좋으면 90점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빨라지는 건 이해 중심의 공부이다.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이 경제학 종합반 설명회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 40분가량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40분을 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학을 종합반을 선택하고 말고를 떠나서 상담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제 카페에 있어요. 제 카페 다음 카페에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도 자유 게시판에 정말 상담글이 뭐 한 달에 정말 한 20건? 그러니까 1년만 따지면 150에서 20건 정도가 매번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 상담의 일부분은 내가 지금 종합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시기에 뭐 강의 하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담글이 있고 나머지는 내가 지금 경제합이 답이 없습니다라는 상담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기에 들어오는 상담은 제가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순환부터 같이 한번 손잡고 갑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그런 상담글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성이 전혀 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시간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상담글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파트가 조금 부족하니 이 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1순환 그 파트 학원 가서 열어달라고 하고 어떤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한테 뭐 문자로 보내달라 뭐 어떤 글을 남겨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시기에 오셔가지고 경제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하면은 저 어떻게 해요? 경제하기 힘든데 이제 겨울이면 피셋 해야 돼요. 근데 피셋 해야 돼요.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피셋 끝나고 3순환 때 또 똑같은 분이 상담글 올려요. 이제 3순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경제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손을 잡고 좀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제가 진행하는 강의 자체는 아주 쉬운 내용들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는데 초년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완성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거 이상으로는 더 이상 뭐 쉽게 전달할 수는 없겠다라는 정도로 좀 경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1순환부터 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웃기죠? 예비순환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뭐 생각보다는 뭐 만만할 수도 있고 좀 힘들다는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비순환 때 느꼈던 감정이 그 난이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내년까지 가면 내년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학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양이 아니고 양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율적이게 만들어주는 게 옆에서 내가 이 경제학 과목에 멘토가 없잖아요. 그거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측면은 여러분들하고 뭐 열품타 이런 거 켜가지고 뭐 딴 거 어플하면 그런 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관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 3시간을 써도 지금 3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오늘 경제학 3시간 공부하기로 했으면은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종합반 또 운영하는데 작년처럼 제가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서 역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키는 게 무리시키진 않을 거니까요. 제가 이제 시키는 부분을 좀 성실하게 따라오실 수 있는 좀 확신이 좀 있으신 분들이 경제학 종합반을 선택해서 좀 혜택을 누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 쭉 전진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올해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 분들도 올해는 뭐 개별적으로 문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뭐 실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진도가 안 밀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온라인 참석반 등을 제공받아서 참석을 받으면서 진도를 좀 따라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니까 특히 올해는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경제학 종합반이라는 게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거창하진 않고 순환 과정을 저랑 같이 똑같이 공부하시되 이제 들어오기 전에 훨씬 더 경제학에 친숙하게 좀 이제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좀 전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거를 같이 한번 관리로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